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발표에서 떨리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이 많은 발표보다 소규모 공간에서의 갑작스러운 자기소개가 더 불안한 거 왜 그럴까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떨리거나 불안한 상황과 이 어떤 장소나 이런 이 인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은 소수가 더 떨린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떨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더 떨린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떨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떨린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시키는 게 더 떨린다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준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떨린다. 또는 먼저 하는 게 떨린다. 이게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발표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갑작스러운 소규모의 공간에서 자기소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 있는 인지 오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인지 오류를 바꾸면은 사실 청중이 많은 발표나 아니면 뭐 갑작스러운 발표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표 시에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서 힘드신 분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이 어떤 수축, 근육이 긴장되거나 수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도 자체, 발성이 되는 어떤 그 근육도 수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떨림도 초반에 약간 떨리고 그 뒤에 좀 덜 점점점 덜 떨리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 떨리는 신체적 증상을 신경을 덜 쓰면 어느 순간 끝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떨리냐, 떨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이 떨리는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요, 신체적 불안 중에 호흡이 너무 가빠요. 호흡법이나 약물 치료로도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 드셨는데, 호흡법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완요법. 여기 이제 비대면 클래스에도 저희가 이완요법을 저희가 놔뒀고, 요거는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아마 하나도 맛보기로도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이완 자체가 계속 부교감 신경을 활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필요해요. 필요하고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죠. 근데 호흡법을 한다고 해서 안 떨리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 떨림이나 호흡의 가쁨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고 결국은 내가 이 신체적 불안 증상을 완전히 없어져야지 발표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가지면서도 같이 가고 호흡법을 꾸준히 연습하시고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안정이 많이 되시면은 이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어요. 다만 약물 치료는 그런 거죠. 이 인데놀이라는 약을 쓸 수 있는데 이 인데놀이라는 약은 심장 박동을 조금 천천히 만들어서 내가 안정됐구나를 느껴서 다 교감신경계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화돼서 약물 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명 이상의 강의도 잘했는데 유독 화상회의 때 숨쉬는 포인트.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이 화상회의라는 공간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좀 신경을 쓰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이거 화상회의 할 때 더 떨렸는데 너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나 보이고 또 이거 이 화면으로 보면 너무 다들 나 이 발표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이런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써서 확인해서 이거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이런 훈련을 해야지 이 어떤 좋아질 수 있고 숨이 차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차는 거는 보조적입니다. 이게 불편하다고 이거를 해결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거를 치료하셔야지, 변화를 시켜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하기 전,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발표하기 전에 화장실을 너무너무 자주 간다. 그러니까 긴장도나 불안도가 많이 높은 상태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화장실을 또 가고 싶을까 봐 두려워서 긴장도나 불안도가 높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약물 처방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는 사실 요것만 가지고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긴장도가 너무 심한 경우, 범불안 장애가 심한 경우에 이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만약에 그렇게 심하다고 본인이 생각 드신다면, 그런 불안과 긴장에 대한 평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 심하게 떨었는데, 동호회 모임에는 전혀 떨지 않았다. 인지 치료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비슷하게 혼자선 잘하는데, 그렇죠. 무대에 올라서 떨었죠. 왜냐? 무대에서는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근데 동호회 모임은 편하고 거기서 내가 평가를 잘못 받거나 아니면 평가 자체를 신경 쓰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안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무대 공포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서 내 실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보면은 이 인지치료의 훈련을 통해서 이 무대에서 이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을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제 오랜 습관이에요. 오랜 습관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이게 나이가 많으시나 적으시나, 변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 원인만 바꾸시면 충분히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귀가 잠깐 안 들린 적 있죠. 그렇죠. 이명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귀가 잠깐 안 들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기억이 끊어지기도 해요. 해리 상황과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으로 인한 신체 증상의 일부가 맞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걱정 안 하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충분히 힘들겠지만, 결국은 이 신체적인 반응이라는 것도 불안의 3요소에서 결국은 이 인지적 불안이 해결되면 불안이 줄어들고 신체적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인지치료로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이 얼굴이 빨개진 것을 너무 인식하고 생각을 해서 이걸 없애려고, 안 보이려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더 긴장감이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나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더라도 막상 발표하는 순간에 맞닥뜨리면 떨리는 모습에 집중해버리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생각 바꾸기 연습이 실전에 도움이 돼.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음, 왜 연습을 해야 되냐. 민방위 훈련, 여기 연령대가 이제 저랑 좀 비슷하시니까, 민방위 훈련, 이제 아니면 군대 훈련 이런 거 좀 이해하실 텐데, 민방위 훈련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 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꾸준히 해 오다 보면, 압박감이 가져왔을 때도 나도 모르게 된다라는 어떤 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압박감을 받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아직 연습이 조금 부족한 거고, 이 생각 바꾸기 연습을 하고 실전에 연습하고, 생각 바꾸기 연습을 하고 실전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걸 피드백하고, 이 훈련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당연히 실전에서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연습을 하면 이건 무조건 필패이기 때문에 생각 바꾸기 연습을 해서 실전을 같이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사고 기록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작성해 보시고, 요거 내가 적어 보니까 조금 다른 것들을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적어 보니, 물론 잘 혼자서 적기 어려운 수도 있겠지만, 자동사고, 어쨌든 내가 발표 때 떨리는 신체적 증상들을, 아니면 또 내 생각을 적어 보니까 좀 다르네? 좀 다른 애를 경험하셔야 돼요. 긴장을 바꾸는 훈련. 그쵸? 그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라는 게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는 써보고,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을 써보고, 오류를 확인하고, 오류를 변화시키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습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작업의 수행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금방 바뀌는 사람은 2주,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은 216일, 그래서 평균적으로 66일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66일보다는 조금 더 쓰셔야 돼요. 한 90일 정도.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90일 감정 노트 같은 것들 내기도 한 것이 이 감정의 습관 변화는 적어도 한 그래도 석 달은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정도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떨림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이완 훈련 같은 거겠죠? 근데 이완 훈련도 뭐 바로 드라마틱하게라기보다는 꾸준히 훈련하셔야지 좋아지는 거니까 즉각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 생각은 지속적이지 않은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떨림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슴 두근거림이 너무 심하다 하면 인대놀 같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떨림만이 없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이 대부분 그건 아니거든요. 이 떨림이 신체적 반응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이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 이 긴장감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생각을 바꾸는 훈련은 이제 한 66일, 90일 정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실제적으로 발표에 노출을 하고 그걸 이제 피드백 해보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90일 동안에 열심히 잘할 자신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90일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나한테 적용해보고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해보는 데까지 90일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경험을 하죠. 근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 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은 보통 10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0분, 뭐 30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그 정도까지는 되진 않는 거죠.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기 힘들고 스스로를 믿기 어렵게 됐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석이라는 방법인 거죠.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내가 잘 못했던 떨었던 기억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으로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들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피하면은 그러면 그 떨었던 기억이 내 최종 어떤 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 거기에 갇혀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발표 빼고는 다 잘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발표 때문에 제한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발표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뭐 90일이라는 시간 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절대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능력을 찾는 데에 꼭 생각 바꾸기를 해보시길 바래요. 극복해낸 케이스 너무 많죠. 극복해낸 케이스 너무 많고 제가 오프라인 클래스도 그룹 클래스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한 20기 정도 했어요. 20기 정도 하고 1대1로도 꽤 많은 케이스, 전체적인 인지행동 치료 케이스가 저희가 한 600 케이스 정도 되고 근데 뭐 너무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요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유튜브 채널 이제 윤닥의 퍼포먼스 코칭 그거 보시면은 거기 이제 후기 영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숨이 막혀서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긴장을 완화하느냐. 긴장만 완화하면은 그 다음 목표까지 가는 건 되게 쉬운데 사실 그 짧은 순간이 나한테는 10분처럼 느껴지고 1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넘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보고 발표 인터뷰 등만 생각해도 목소리가 뜬 것 자동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어떤 긴장을 나타내는 생각, 자동 사고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 적어본 생각들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꾼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피드백하고 그냥 그런 어떤 발표의 피드백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 클래스의 마지막 챕터 4인가 5인가 보시면은 발표의 어떤 비디오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다 설명드리긴 조금 복잡하지만 내가 했던 발표를 잘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찾고 바꾸고 발표하고 피드백 이 네 가지의 과정들을 몇 번 돌리면은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인데노를 계속 먹고 노출하면 발표 불안이 나아질까요? 말씀하셨는데, 인데놀은 의존이 되는 약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인데놀에 의존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발표를 내가 만약에 평생 한두 번 한다면 인데놀 복용하고 발표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인데놀 없이도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전 준비를 많이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발표 시작 시에 순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면 너무 긴장되고 얼어버립니다. 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약간 프리징 되는 반응이 아까 얘기했던 투쟁 도피 반응에서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프리징이 생겨요. 그러니까 프리징이 생기는 건 역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이럴 수 있구나.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의 트라우마 기억들, 떨리는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어떻게 지우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경험을 쌓지를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고, 내가 해보겠다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면 안정감이 찾아오긴 했는데 원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오래오래 하면 나중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안 좋아질까 봐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원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나중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안 좋아질까 봐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내 좋은 장점들은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죠. 그 몰입한다는 의미가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에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발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떨리는 증상을 축소시키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던 발표는 떨림이 줄었던 발표. 내가 못했던 발표는 떨림이 극대화된 발표.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중요하잖아요. 왜냐? 여러분들 혹시 제 발표할 때 제가 뭘 실수하는지 어떤 거 떨리는지 이것 좀 신경 쓰시나요? 뭐 캐치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거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오류 중에 재앙화가 너무 심해요. 발표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기억들이 너무 떠올라서 이번에도 결과는 너무 뻔하다는 생각에 발표가 너무 두려워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방법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화의 사고, 내가 이 재앙화의 사고를 유발시키는 자동사고를 찾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자동사고를 찾고 이 찾은 생각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재앙화의 사고를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훈련을 하면 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가 두려움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줄어들어서 좋은 경험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죠. 온라인 강의만 듣고 강의만 들으면은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인지행동 치료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써보고 실제로 실제로 이제 오셔서 실제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는 어떤 쌍방향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개선이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발표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는 거는 어떤 심리 교육적인 부분 저희도 이런 어떤 피드백을 드리는 형태가 있고 기본 형태, 강의만 있는 형태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강의만 듣고도 자신이 있다, 난 내용만 알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강의를 듣고 실제로 내가 생각을 바꿔보는 훈련들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대면 발표 불안 인지행동 치료 클래스를 등록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작은 발표부터 해내는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발표를 하는 것의 한계는 내가 한 발표를 어떻게 피드백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발표를 어떻게 피드백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면 검사 진료 상담은 예약제입니까? 그렇죠. 저희 예약제이고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일단 병원에서 먼저 뵙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 때문에 물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오시긴 오시는데 대면은 저희가 한 10회 정도 인지행동 치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제 오셔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그래도 10번 넘게 12번 정도는 오셔야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제 내가 가능할 것 같다 하면은 오셔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고 여기서 답변을 좀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법이 없지 않다는 거,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거. 아까 후기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지금 저희 운영진께서 여기 후기를 카페 링크에서 여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인지행동 치료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카페에서 요거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후기들 실제로 도움이 되냐 어떻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혹시 오늘 궁금하신 부분들 못 물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강의에 대해서 지나고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다. 아니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또 이제 발표 불안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또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가지고 질문을 주시면은 거기서 제가 즉각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 이 리틀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댓글 보시면은 여기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발표 불안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도움을 얻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해 주셨고요. 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끝까지 사실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이탈 많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역시도 많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레비나 때 혹시 또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비대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유튜브 저희 활동들을 끝까지 많이 팔로우 해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은 더 좋은 강의나 아니면 더 좋은 어떤 개선점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네, 많은 분들 또 뵙기를 기대하고, 다음에도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